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요보, 요양보호사 비법서 실기 파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기출 지문, 핵심 이론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실기 파트 신체 활동 지원 들어갈게요. 이 파트에서만 2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편의대로 하지 않는다. 자는 동안 기저귀 들쳐보나요? 안 들쳐보나요? 이불을 들추지 않는다. 수면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상자 식사할 때 자세. 식탁의 높이는요? 배꼽 높이입니다. 여러분 배꼽을 한번 쳐다보세요. 조금 낮지 않나요? 그쵸? 우리 보통은 요거 좀 가슴 아래쪽에 식탁이 있는데요. 배꼽 높이가 좋다는 거. 대상자를요, 의자 안쪽 깊숙하게 앉게 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 돼요. 식탁에 팔꿈치 올려도 되죠? 의자를 충분히 당기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안정적으로 앉을 수가 있어요. 침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요,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겠죠. 경관영양 하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요, 침상 머리를 올려준다. 경관영양 끝나고 나서도 한 30분은 앉혀놓는다. 편마비 대상자 어디로 밥 먹이죠? 건강한 쪽으로 먹입니다. 또 일어날 때는요, 건강한 쪽을 아래로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활용한다. 마비된 쪽은요, 지지해줘야 돼요.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한다.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 밥 먹기 전에는요, 입맛을 돋궈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다. 산책이라도 해야 밥을 먹고 싶지. 맨날 누워만 있으면 밥맛이 있겠어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색깔을 보기 좋게 한다. 삼킴이 곤란하다. 연하 곤란이라고 한다면은 갈아서 제공합니다.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상체를 높게 해주고요. 고개는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고 차라리 턱을 당기는 게 사례가 안 걸린다는 거. 먼저 국물을 먹여요. 목을 축이던지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에 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이것까지 원하는 최신 기출이었어요. 한 번에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국수가 너무 길다고 한다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에 넣어준다. 대상자에게 밥 먹을 때 중간에 말 시키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식사 중에 기침한다고 하면은요, 계속 먹여요. 음식 섭취를 멈춘다. 신맛이 강한 음식, 레몬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오죠?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까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과일도 제한한다. 식사 후에 구강 관리를 해주죠. 경관영양, 콧줄 꼽는 거예요. 코에다 꼽을 수도 있고요. 배에다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종료를 대상자에게 알린다. 교보님 식사할게요 하고서는 시작하는 거예요. 영양주머니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리죠.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면은요, 설사나 탈수가 유발되니까 1분에 50cc, 한 종이컵 요만큼 되지 않겠어요? 요만큼만 주입한다. 입술은요,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비위관, 이 코에다가 만약에 꼽았다고 한다면은 여기 윤활제를 발라준다. 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보고하죠. 경관영양, 위관영양, 비관영양, 영양액을 따뜻하게 채운 정도로 준비해서 준다. 우리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위 경련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침대머리를 올린다. 영양액은 항상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우리 몸보다 아래 두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비관이 빠졌을 때 요양보호사가 밀어놓거나 삽입하면 안 돼요. 빨리 보고해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30분 앉아 있는다. 투약 돕기. 대상자가 금식이라고 하더라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내시경 할 때 환자분들 오늘 혈압약 안 먹었어요. 저 혈압 높아요. 내시경 끝나고 먹어야 돼요. 이러시거든요. 이런 것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조금만 해서 먹으면 된다는 거. 철분제는요, 치아에 약간 까맣게 착색이 되기 때문에 빨대를 먹어라. 철분제는 소화흡수가 안 되니까 뭐랑 먹어라? 철 좀 들어라 씨,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입으로 먹는 약은요, 물을 충분히 제공하죠. 이게 이름이 가족 이름인지 대상자 이름인지 잘 확인하고 먹여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약을 챙겨줍니다. 알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어떻게 해요? 열고 나서 안쪽이 위로 가게 해야 바닥에 오염되지 않겠죠?
약뚜껑에 따르고 다시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약 다시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넣기는 해요. 내가 먹을 때는. 하지만 대상자권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알약 개수가 많다고 한다면은요. 한 번에 막 다수 알 먹이는 것보다는 뭐 두 알 이런 식으로 두세 번에 나누어서 먹입니다. 대상자가 파킨슨 질환이에요. 손을 계속 덜덜덜 떠는데 직접 하셔야 돼요. 잔존 기능 유지하셔야 돼요. 막 흘리면서 먹게 하지 말고요.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약을 삼키기 쉽고 흡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물을 제공한다. 물약은요, 흔들어서 먹습니다. 왜?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뚜껑의 위치가 바닥으로 가도록 넣는다. 이 안쪽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도 맨날 나오죠. 라벨이 있는 쪽을 잡아요. 이 반대쪽을 잡아요.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요. 이 반대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 물약이 라벨 쪽에 묻으면 어떤 약인지 이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물약의 용량이 너무 적거나 좀 정확하게 해야 돼. 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있잖아요. 플라스틱 1cc, 2cc, 3cc 여기다가 물에 녹여가지고 가루약을 이렇게 먹입니다. 계량컵에 처방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보통 물약을요 조금 따랐는데 남았을 때 버리지 막 한꺼번에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이 따르면 안 된다는 거. 안약과 안연고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죠. 안약은요 눌러줍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줘요. 안약 눌러 두 글자죠. 안연고 움직여 세 글자예요. 어디다 넣냐? 이 아래쪽 중에 중간이나 외측에 넣는 게 안약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아래 결막낭 또는 하안검 중앙이나 외측으로 위에서 한 1, 2cm 위에서 우리 떨어뜨리잖아요. 눈 아래 닿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줘요.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눈에 흡수되라고요. 안연고는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쭉 짜줍니다. 아래 결막낭 위 또는 하안검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준다. 넣고 나서 좀 끈적끈적하니까 눈알을 움직여줘야 돼요. 안연고 처음에 열면은요, 이렇게 질질 나와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요, 닦아버려요. 뭘로?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귀약 중요한 거 후 상방으로 귀를 잡아 당긴 다음에 귀약을요 이 옆으로 넣어서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귀 안으로 쭉 쏘는 게 아니에요. 후 상방이 중요해요.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근다. 따뜻하게 해야지 오심구토가 안 나옵니다. 약이 차갑다고 한다면은 실온에 두어야 돼요. 귀약 투여한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는 것도 좋다. 양쪽 귀에 넣는다면 한쪽 귀에 약 넣고 5분 있다가 넣는다.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겉은 닦아도 되는데 안쪽은 닦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수액을 맞습니다. 영양제 맞아요. 심장보다 당연히 높게 있어야 이게 중력에 의해서 내 몸에 흡수되겠죠? 문제가 있어요. 붓거나 붉어지거나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잠그고 바로 보고해야 돼요. 정맥주사 맞고요. 비비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피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국가고시에 2번이나 나왔잖아요. 비비지 않는다. 눌러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약은요.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직사광선에 보관하는 약은 없어요.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안약과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햇빛에 보관하거나 직사광선에 보관하는 약은 없다. 거의 다 실온이다. 화장실 이용 돕기. 우리 매슬로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배설의 욕구죠.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게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본인이 배설하는 게 남이 이렇게 막 듣고 있고 보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하게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막 하고자 한다면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닦으세요.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항문은 맨 마지막에 닦아요. 그래야 요로 감염이 예방되죠. 요도, 질, 항문, 요도, 질, 항문. 2글자, 1글자, 2글자입니다.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알고 계시죠?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요. 똥에는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이 질과 요도로 들어가면 요로 감염 생기니까 안 된다.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화장실 바닥 미끄러우면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바닥은 항상 미끄럽지 않게 물기가 없게 미끄럼 방지 신발 놔야 되고요.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 있으면 좋겠죠. 이거 복지 용구잖아요.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휠체어는 항상 타고 내릴 때 잠금 장치가 중요합니다. 편마비 환자는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하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넣는다. 건강한 쪽으로 붙인다.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고 건강한 손으로 본인의 대변, 소변을 닦을 수가 있겠죠.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을 때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 90도 회전시켜서 앉힌다. 이런 것들도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대상자가 들어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 딴짓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 잘 보고 계시죠? 중간중간 상태를 살펴야 돼요.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히죠. 누웠다가 앉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눕히죠. 종전의 자세로 바꿔야 돼요.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럽다면 안전을 위해서 침대에 앉게 한다. 침상 배설.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배설하는 경우 많죠. 매번 그 무거운 몸무게를 막 이렇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가려줍니다.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병실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명에서 4명 정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려주고요. 변기가 따뜻해야 돼요. 차가우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날씨 추워지면 우리 변기에 앉아도 엉덩이 시렵잖아요. 그러면은 나올 것도 안 나와요. 따뜻하게 이완시켜줘야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거를 왜 해요? 이 대소변 소리가 너무 크면은 잘 안 나오니까요. 너무 신경 쓰여서.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기도 합니다. 신상 머리를 올려야 돼요. 아기를 낳던지 대소변을 보던지 항상 상체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지 누워서 사실 힘이 좋아집니까? 간이변기를 댈 때는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닿으면 우리가 손목이 다 나가요.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잖아요. 옆으로 돌리고 이 엉덩이 아래에다가 변기를 대고 똑바로 눕힙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해요. 옆으로 돌린 후 변기를 대고 똑바로 눕힌다. 똑바로 눕는 자세를 앙와위라고 합니다. 앙와위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흘릴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배변 후 손을 씻는다. 거동 불편한 대상자 침상 배설 시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좌위를 취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 배설할 때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린다. 사실 막 이렇게 덮어주고 내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론은 이렇다는 거죠. 배설물이 이상하면은요 보고합니다. 대변이 굵게 나오거나 황금색이야 보고할 필요 없죠. 특이할 때 보고하는 거예요. 이동 변기. 이동 변기가 뭐예요? 이렇게 의자에 변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등받이도 있고요. 그죠? 간이 변기가 요강처럼 넣었다 뺐다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동 변기예요. 이동 변기 사용 원칙.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침대 옆에다 놔주겠죠?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한다. 관략근과 근육 주변이 이완되면서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렵다 이거예요. 이동 변기는요. 배설하고 나면은 요 부분만 딱 빼가지고 빨리 씻어가지고 제자리에 놓습니다. 이동 변기 사용 시 침대 높이랑 이동 변기 높이가 같은 게 좋아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변기가 그렇게 막 튼튼하지 않아요. 여기 너무 힘을 주면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미끄럽지 않게 여기 방지 매트를 깝니다. 변기 요거 대어주는 게 좋겠죠?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편마비 시 이동 변기는 어느 쪽이 된다?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붙인다. 왼쪽 편마비라면은 오른쪽에다가 붙인다. 배설 중 하반신은 수건,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대상자가 옆에 있지 말라고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밖에서 나가서 계속 한 번씩 말 걸면서 계속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기저귀는 최후의 보름입니다.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몇 번 실금했다고 실변했다고 기저귀 바로 사용하면 안 돼요.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실금했어도 기저귀 바로 착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저귀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하거나 간이 변기, 이동 변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기저귀에만 의존하지 않고 변기 사용을 간간히 시도한다.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막 밖으로 샌다고 하면은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본다. 기저귀가 젖었으면 욕창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갈아준다. 아프다고 하면은 빨리 조치를 취한다. 기저귀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가려줍니다. 기저귀 교환하고요. 이 지저분한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말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회음부는 항상 앞에서 뒤로 닦는다. 기저귀를 갈 때 항상 상처나 발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죠. 그리고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하고요. 살이 이렇게 뻘긋뻘긋 때 홍반이 있다고 한다면요. 미지근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줘야 돼요.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엉덩이를 감싸준다. 유치도뇨관,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것이 유치도뇨관입니다.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우리 몸보다 소변주머니가 아래 있어야지 이 소변이 우리 몸보다 위에 있으면은 내 몸에 다시 소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염됩니다. 소변량과 소변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뭐든지 확인하고 체크하는 거는 2시간 간격이 좋아요. 유치도뇨관 이거 하고 있다고 움직이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뭐 1달, 2달 계속 요양원에서 끼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도뇨관이 꺾였을 수도 있고요. 이게 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변이 안 빠지고 배가 볼록하게 나오거든요. 통증이 있어요. 수시로 소변이 잘 빠지고 있는지 꼬이거나 꺾이지 않았는지 본다.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을 섭취를 권장한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섭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옆구리 부위의 통증이다. 대상자가 옆구리가 계속 아파요. 그러면은 이거 역류돼서 요로 감염 됐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소변 주머니 비우는 법, 여기 배출구를 열어요. 요거를 소변기, 변기 버리죠. 그리고 배출구를 잠궈요. 그리고 알콜솜으로 닦습니다. 제자리에 꽂죠. 구강 청결 돕기,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습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 거예요. 치약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짭니다. 3분 동안 닦죠. 치아뿐만이 아니라 혓바닥도 닦는 거예요. 혈액 응고장애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는 피가 안 멈추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없거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칫솔로 닦을 수가 없잖아요. 거즈를 가면 서랍자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면 해보세요 하고 혓바닥 누르는 그 스테인리스 막대기 있죠? 그게 서랍자입니다. 설압 혓바닥을 누르는 자예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이걸로 닦아줍니다. 입안을 닦는 동안 그 안에 물집은 없는지 살이 씹히진 않았는지 다치진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어요. 의치관리법 틀리죠. 틀니는요 항상 윗니부터 빼고 윗니부터 낍니다. 의치세정제 틀니 세정제로 닦는데요. 없다고 한다면 주방세제 퐁퐁도 가능해요. 미온수로 닦는다. 틀니는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도록 찬물에 담가둬야 됩니다. 찬물이 중요해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 돼요.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다. 변형을 막기 위해서 찬물에 보관한다. 분실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빼놓는다.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용수로 입안을 한번 헹궈준다. 두발 청결 돕기. 머리는 언제 감겨요? 따뜻한 낮 시간대에 감깁니다. 머리 감기기 전에 화장실 먼저 가야 돼요. 대소변을 보게 한다.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너무 배고프거나 밥 먹자마자는 토할 수 있다 이거죠. 양쪽 귀를요 귀마개 솜으로 막아줘요.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법.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는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오게 한다 이거예요.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줍니다. 수건을.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솜으로 귀를 막고 수건으로 눈을 덮는다.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지 손톱 아니죠? 린스는 따뜻한 물로 헹군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우리 미용실에서도 이 목 좌우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니까요. 물 없이 두발 청결하는 거?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서 거품 내죠. 물이 없어요. 물로 씻고 샴푸로 씻는 게 제일 깔끔한데 부득이한 경우 조금 찝찝하더라도 물 없이 한번 감아보자 이거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거품이 납니다. 거품이 나요. 이렇게 막 무스처럼 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서 말려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모발이 많이 더럽다면은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겁니다. 머리카락이 엉켰다 하면은 물을 적신 후에 빗질을 해서 손질하면 되겠습니다. 손발 청결 돕기.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모든 대상자도 그렇고요. 특히나 당뇨병 환자는 발톱을 일자로 잘라요. 둥글게 자르다가 여기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된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씻긴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따뜻한 물에다가 손발을 담그면요. 혈액순환도 촉진된다는 거죠. 피부 건조하니까 로션 바르거나 오일 바른다. 회음부 청결 돕기. 회음부가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변 보고 나서 집에서 샤워기로 물로 꼭 씻으세요. 휴지로만 닦지 마시고요. 방광염,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보통 누워있는 대상자는요, 이렇게 무릎을 세우게 하고요, 목욕 담요를 이렇게 마른 목골로 펴가지고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회음부 닦을 때는요, 전용 수건이 필요해요. 전용 물수건을 제공해서 스스로 씻을 수 있으면 스스로 하게 합니다. 보통 잔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게 하지만 특히나 회음부 또는 대소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킵니다. 회음부는 요도질, 항문손으로 닦는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세수 돕기, 눈은 항상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죠? 면봉으로 귀 입구는 닦을 수가 있어요.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요, 요양보호사가 이 코털까지 깎아준다. 이게 뭐 별거라고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는다. 눈은 비누로 하지 않는데 입술 쪽은 비누로 한다는 거. 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고 면도날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서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면도합니다. 턱 있잖아요. 그러면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술 위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하면은 이 자극이 너무 셉니다. 목욕 돕기. 목욕물 온도는요, 40도 내외가 좋습니다. 좌욕물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욕 시간은 2-30분이 좋아요. 통목욕은요, 토탈 2-30분 걸리는데 욕조 안에 불리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딘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물속에 오래 있으면은 힘들어요. 발 먼저 담그고요, 다리 담급니다. 회음부가 맨 마지막이에요. 목욕 다 끝나고 나면은요, 수분 섭취 또는 따뜻한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거 먹으면 좋겠죠? 통목욕했어. 머리는 어떻게 감겨요? 욕조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기래요. 통 안에서 머리 감기면 편하겠구만은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교재대로 하자고요.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이건 들어갔을 때 얘기죠. 통목욕, 편마비 대상자, 항상 미끄럼 방지 매트, 넘어지지 않는 거.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요양보호 잘했다가도요, 대상자 넘어져서 골절 입으면은 그날로 이 대상자의 삶의 질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욕조의 통 높이와 욕조의 의자 높이가 같은 게 좋다는 거. 항상 건강한 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비 쪽 들어갑니다. 건강한 쪽 나오고요. 마비 쪽 나와요. 항상 건강한 쪽 먼저 움직인다는 거. 침상 목욕.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 왜 목욕시키죠? 목욕탕까지 못 가니까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요. 이 팔에서 팔뚝으로, 발끝에서 종아리 쪽으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복부는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위해서.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침상청결, 면제풍이 좋겠죠. 옷은요, 좀 입고 벗기 편한 거,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옷이 좋죠.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입마건, 벗건 요거 두 개만 알면 끝나요. 입힐 때는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나중이죠. 중간에 머리나 수액 들어갑니다. 벗을 때는 벗건,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러면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입마건 생각하셔야겠죠. 입마건, 마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편마비죠? 오른쪽, 그리고 건강한 쪽은 왼쪽, 중간에 수액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다.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문지르면 안 된다. 왜? 피멍드니까. 편마비 대상자 불편한 쪽부터, 마비 쪽부터 입힌다.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입마건, 벗건.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여러분이 어려워하시지만 또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한다. 대상자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욕창이 있다고 한다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겨드랑이 잡아 끌지 않는다. 욕창과 탈골의 원인이 되니까.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대상자의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한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구부린다. 지지면을 발을 이렇게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는 거. 요 자세 어디에 좋아요?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요런 자세 하면은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조를 받습니다.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손이라도 난간을 잡게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에 서야겠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선다. 건강한 쪽에 선다.
가슴 위에다가 양손을 포개놔요. 이 손이 꺾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대상자를 돌려눕히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상체 한 곳, 다리 한 곳을 지지합니다. 상체 하체는요, 그냥 보기 보고 고르시면 돼요. 어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넙다리나 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방법. 일어날게요. 설명하죠? 건강한 쪽에 서죠? 항상 손 꺾이지 않게 가슴 위에 놓죠? 그리고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 지지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짚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지마비 대상자 어떻게 해요? 두 군데를 지지하는데 상체만 두 곳 지지해요. 목 밑, 그리고 이 모은 손을 받치고 일으킵니다. 다리는요, 넙다리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골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쳐 놓습니다. 편 상태가 아니라요, 펼쳐서 놓는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구부린 상태를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두 다리를 펼쳐 놓고 골절되지 않도록 펼쳐서 돕는다. 어디가 골절될 수 있냐? 대퇴부, 넙다리뼈,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앞에서 일으켜 세우기는요, 마비된 쪽 무릎 앞을 지지하고요.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 가슴을 지지하면서 상체를 펴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옆에서 일으키는 경우는요, 요양보호사가요, 마비된 쪽 뒤에다가 발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대퇴부를 지지하면서 일어나면서 일으킵니다.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다 순서를 외울 수가 없어요.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앙하이 똑바로 누운 자세죠?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엉덩이의 관절이 구축된다. 자위, 반자위, 호흡곤란 시, 식사 시 또는 위관 영양, 구강 관리할 때 자위, 반자위가 되겠어요. 휠체어 접는 순서. 야, 잠바네나 18, 잠발 18이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접는다. 시트 가운데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이게 바로 휠체어 접는 순서입니다. 야, 접자.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요,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잠금 장치의 고정 볼트를 봐야 되는데요. 타이어의 공기압은요, 눌렀을 때, 뭘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면은 정상 공기압이다.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문턱 울퉁불퉁 하면은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내려갈 때는요, 뒤로, 요양보호사가요, 뒤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 가고요. 엘리베이터는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립니다. 문턱이다 울퉁불퉁하다 하면은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문턱 울퉁불퉁하니까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 간다.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갈 때 일단 건강한 쪽에다가 휠체어를 대주죠. 잠금장치 잠굽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서 옮기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여러분. 항상 잠금장치를 잠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건강한 쪽에 대주는 게 중요했다. 대상자가 건강한 쪽을 활용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바닥에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가는 거. 이럴 때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상체만 두 곳 지지합니다. 하체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한 곳은 어깨, 한 곳은 허리, 이렇게 두 군데를 지지해줘요. 한 곳은 어깨, 한 곳은 몸통, 이런 식으로요.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요, 편마비 대상자라고 한다면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대주죠. 왼쪽으로 대줘야겠네요. 그리고 대상자 건강한 쪽, 왼쪽으로 잡게 하고요.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자동차 타려고 하면은요, 일단 자동차와 휠체어를 평행으로 놓고요, 잠금장치 잠궈야겠죠?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놓는다.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두 발이 지지면에 닿게 하고요. 시트에 앉히는데 엉덩이 먼저 앉히고 한 다리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숙하게 앉게 한다. 자동차에서 휠체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릴 때도요,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죠. 그리고 잠금장치를 잠궈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 안전벨트 풀어주고요. 한 다리 자동차 밖으로 내린 다음에 무릎을 지지해주면서 휠체어에 앉히는 거예요. 빠르죠? 여러분, 그냥 느낌만 훑고 가세요. 보행기는요, 보행기랑 불편한 다리가 세트로 가고요, 건강한 다리가 뒤늦게 갑니다. 두 다리가 다 불편하다,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아무 다리나 먼저 가는 거예요. 보행 벨트는요, 허리 부위에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대상자의 편마비 뒤쪽에서 보행을 돕는다. 항상 허리쯤에서 뒤에서 보조합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평지 어떻게 되죠?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예요. 하지만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는 항상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적어 놓으세요. 지팡이 먼저 적어요. 지팡이. 오른쪽 편마비야. 건강한 쪽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이죠? 그럼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올지건마 또는 지마건 적어놓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이송돕기. 척추고정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고정하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이 순서로 고정을 한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놔요. 사람을 위로 옮기는 게 아니라 고정판을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고정시킨다. 감염성 질환 예방. 우리가 감염에 걸렸다 하면은 일단 아픕니다. 빨개지죠. 열감도 있어요. 부어요. 진물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감염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감염 환자가 탈수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변 횟수가 감소한다. 무기력감을 느낀다.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요. 손 씻기입니다.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분비물 처리 방법 반드시 이렇게 일회용 장갑, 비닐 장갑 끼고 하고요. 아무리 비닐 장갑 꼈어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겠죠. 혈액이나 체액 항상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찬물 다음에 더운 물이에요. 혈액이나 체액은요. 이 단백질은 응고되면 얼룩지잖아요. 항상 찬물로 단백질을 좀 제거한 다음에 더운 물로 거품 내서 닦아라. 이게 카테터입니다. 보통 일회용 쓰는데요. 재사용한다고 하면은요. 이 아래에 뭐 가래나 이렇게 무슨 그 분비물들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이런 것들이 답이고요. 15분 이상 끓이래요. 끓이는 건 괜찮은데 그늘에 말리래요. 햇볕에 말리면은 갈라지거나 변색되니까요. 복지용구의 사용. 구입이 가능한 것과 대여 가능한 것. 크게 가세요. 대여 가능한 거, 비싼 거, 전동 침대, 수동 침대, 그리고 휠체어 비싸지 않겠습니까? 휠체어 이런 건 대여한다는 거죠.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좀 이런 거는 대여하고요. 나머지 자잘구리한 거 삽니다. 이동변기, 간이변기, 뭐 보행기, 지팡이 이런 것들이요. 방석, 보행보조차 이게 실버카거든요. 잠근장치 손잡이가 있다.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해요. 균형 감각 없는 분들은 이걸 밀고 걸어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실버카, 보행 보조카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간이변기죠? 이거 이동변기예요. 복지용구의 사용, 목욕의자는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게 좋다. 이거 국시에 나왔죠? 여기 엉덩이에 이렇게 구멍 있어야 물 빠지겠죠? 이건 이동욕조, 뭐 배 감지기, 경사로. 안전관리, 낙상 시 돕는 방법. 낙상 발생 후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골절됐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정하고 이동해야겠죠. 왜 자꾸 잘 넘어질까요, 노인들은? 빈혈이 있거나 눈이 잘 안 보여요. 균형 감각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반사작용도 느려요. 또 약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고요. 과거에 한번 넘어졌던 낙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다치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니까 또 넘어지겠죠. 항상 근력을 지켜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해야 된다. 조명은 항상 가까이 두거나 센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해놓는다고 했어요.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세를 바꿀 땐 좀 천천히 움직이세요. 자세 확확 바꾸면 안 되죠. 가능하면 문턱을 없애죠. 바닥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잘 넘어지거든요. 화장실 주변을 조심해야 돼요. 화장실 주변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할 때는요,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침대 높이를 낮춰요. 또는 이 밑에 이불을 깔아서 굴러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문제 꼭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화재 문제 꼭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사가 오가고 있다. 이거 국가고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불이야 일단 외쳐요. 비상벨 눌러야겠죠. 다른 사람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젖은 수건이나 수건이 없으면 이 소매라도 적셔요.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낮은 자세로 한쪽 손만 벽을 짚고 한쪽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왼손 잡았다 오른손 잡았다 하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길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왜? 불이 나면은요. 이 유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가 않아서 금방
까만 연기가 올라와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손만 자꾸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왜 읽어드리죠? 다 기출문제, 기출지문이에요.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 플러그 꽂지 않는다. 난로 옆에 세탁물 널어놓지 않는다. 말린다고 난로 옆에 놨다가는 불난다는 거죠. 수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사용법.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저 이 문제 틀렸습니다. 제가 35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를 봤는데요. 일단은 핀을 뽑는 게 1번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두 개를 몰랐습니다. 일단 핀을 뽑은 다음에요. 그쪽으로 호스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손잡이를 움켜쥐고 빗자루질을 하듯이 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소화기는 어느 쪽으로 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요. 우리가 선풍기를 켰을 때 선풍기가 나 쪽으로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소화기 쏘면은 내 얼굴에 소화기 분말 다 묻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지진이 났어. 요 며칠 어디서 지진 났었잖아요. 경관 구조물 아래로 피난한다. 탁자 아래로 들어간다. 어느 정도 지진이 멈췄다고 한다면은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인한다.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강남이 물에 잠겼었잖아요. 이 배수구, 하수구에 쓰레기가 차가지고 물이 안 빠졌어요. 정전사고 났어. 전류를 차단하자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으면 안 돼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핀이 하나, 둘, 셋.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야 돼요. 콘센트 보호용 커버를 씌워야 된다는 거.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또 흡인기 이런 거 차고 있을 때요. 정전 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한다.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특히나 치매 대상자는요. 잔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항상 대상자가 다치지 않게 안전한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품을 사용하려면 동의를 얻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다.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한다.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항상 기록하죠. 대상자와 충분하게 상의한 후 결정합니다. 저장 능력이 좋아. 뭔가 씹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은요. 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 기출 지문이에요.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연화 능력이 저하됐다는 거는요. 삼킴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장 능력이 좋아. 씹는 게 불편하다. 이가 뭐가 부실해서 저장 능력이 저하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잘게 썰어서 줍니다. 여러분 혹시 교정해 보신 분 계세요? 교정하면은요. 이렇게 치아에 브라켓이라는 거를 붙여서 막 철사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엄청 이가 아파요. 뭐 씹지를 못합니다. 교정 이거 철사 쪼이고 온 날은요. 그랬을 때 교정하는 사람들 밥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반찬 이렇게 다 잘게 잘라서 먹어요. 그래서 저장 능력이 뭔가 불편하다 하면은요, 썰어서 먹는 거고요. 연화 능력, 삼키는 게 곤란해요. 이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갈아서 먹는다, 죽 같은 걸 먹는다, 연식을 먹는다, 뭐 찜을 먹는다, 뭐 순두부, 계란찜, 푸딩,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차라리 막 물로 된 유동식은 더 삼키는 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살짝 부드러우면서 건더기가 있는 연식이 더 좋다.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는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생선은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질기고 딱딱해진다. 조기 같은 거 오래 삶으면 좀 질겨집니다. 조금 굵직하게 넘어갈게요. 영양관리 시 고려할 것.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하는 게 좋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두부, 생선, 우유가 좋다. 단순 당은 피하고 복합 당질을 이용한다. 단순히 당이 휙 올라가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복합 당질,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게 당뇨병 환자에도 좋고 노인에게도 좋다. 채소, 잡곡밥. 쌀밥은요 당이 확 올라가지만 잡곡밥은 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 대장암, 자녀시기를 먹는다. 대장암 세 글자죠? 자녀시기 네 글자예요. 저자녀시기 먹어야 돼요. 자녀시기 먹어야 돼요. 자녀시기 먹는다. 저자녀시기를 먹어서 대장암이 걸렸으니까 자녀시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 이렇게 섬유질이 있는 자녀시기를 먹는다. 당뇨병 대상자,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 먹어야겠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어야겠어요. 밥 먹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혈당이 오르니까 이때 운동을 합니다. 당뇨병 하면은 발기부전 연결하시고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저혈당이 온다고 하면은 사탕 또는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의식이 없으면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이거예요. 고혈압 대상자 저염 저지방 먹어야 되죠? 중요한 거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는다.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마음대로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 저염식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이게 제가 시험 본 35호에 나왔어요. 카레가루가 몸에 좋대요. 짠 게 아닙니다. 구웠어요. 뭐 삼치 이런 거는 저염이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뭐 찌개, 젓갈류 이런 건 짠 거잖아요. 그죠? 씹기장에, 삼킴장에 이거 비교하세요. 국에 말아 먹지 않아요. 그럼 삼키는 게 장애가 온다. 물로 된 거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다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긁어 먹어요. 뭔가 삼킴장에 연하골라는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숟가락으로 요플레를 떠먹는다.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유제품은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마시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변비, 물 많이 먹어야 되겠죠? 섬유질 많이 먹어야 됩니다. 통곡류, 생과일, 생야채, 현미, 보리, 통밀 먹는다. 골다공증 대상자는요, 걷는 게 좋아요. 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다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은요, 수영이 좋았죠? 체중을 부하하면 무릎이 더 아파요. 골다공증,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슘은 뭐랑 먹는다? 비타민 D. 철분제는 뭐랑 먹는다? 철 좀 들어라 이씨. 철분제는요,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랑 먹었어요. 육류는 덩어리째 보관한다. 달걀은요,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하죠. 뾰족한 부분은 아래로 갑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어디로 떴어요? 위로 떴죠. 둥근 부분을 위로 하고요.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놔야지 신선도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이거 국시에 나왔었잖아요. 달걀 이 껍데기에 살모넬라 균이 있어요. 흐르는 수돗물에 한번 헹구고 사용합니다.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하세요. 도마칼이 한 개라고 하면은요, 과육, 생닭, 과일 먼저 깎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 생선, 닭고기. 닭고기는 살모넬라 균이 도마에 묻으면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닭고기이다. 제가 얼마 전에 닭갈비를 먹었거든요. 익혀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계속 배가 좀 부글부글하면서 설사를 4번이나 했어요. 이 닭에 뭐가 살모넬라 균이 있었나 봐요. 과육, 생닭, 닭은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국가고시에서 모르셔도 되고 나오면 틀리시면 됩니다. 설거지하는 순서, 우리 식당 가면은 컵 먼저 물컵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저 놓죠. 요거 먼저 기억하세요. 설거지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반찬그릇, 후라이팬은 기름지니까 맨 마지막에. 의복 관리, 저녁 외출할 때는 밝은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까만 옷 입은 사람 진짜 안 보여요. 이 사람은 본인이 보이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가죠? 진짜 깜깜하니 안 보입니다. 자전거도요, 뭔가 이렇게 불빛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밤에 환한 옷 입어야 되고, 웬만하면 노인분들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매트릭스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뛰어난 게 좋다.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중요한 것만 굵게 갈게요. 국시 막판에 찝어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이죠. 커피 얼룩, 커식주. 제가 커피 진짜 좋아하잖아요. 커피 묻었어요. 근데 식초랑 주방세제, 퐁퐁하고 섞어서 사실 빠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빠린다고 합니다. 땀얼룩, 사실 겨드랑이에 있는 땀얼룩이 좀 많잖아요. 땀과주, 과탄산소다랑 주방세제, 퐁퐁을 반반 섞으면 잘 지워진다. 사실 바르는 비트 있잖아요. 이게 다 되는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식초랑 막 주방세제 퐁퐁 섞고 과탄산소다에 주방세제 섞고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고시에는 커식주
땀 과주 정도만 알고 가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혈액이나 체액 단백질 성분이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야 됩니다. 단백질은 더운 물에 응고가 돼요. 그러면은 얼룩이 들 거 아니에요? 항상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이거 그렇게 중요해서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와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찬물 먼저. 사실 여러분 생리할 때 이렇게 팬티에 피 묻을 때 어떻게 하세요? 찬물에 조금 담가 놓습니다. 그럼 피계가 금방 빠져요. 한 10분 담가 놓으면. 그리고 나서 비누칠해서 빨면은 감쪽같이 깨끗이 된다. 이런 그림도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림대로 맞추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천을 대라. 천을 덮고 요 온도로 다림질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최근국시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 국가고시에 나올 만한 문제일까요? 그만큼 요양보호사 국가고시는 뭐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햇빛이 쨍쨍 옷걸이 써 있어요. 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라. 이거는요? 햇빛인데 뭔가 그늘을 져있죠? 그늘에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라. 요거는요? 뉘어서라고 써있어요. 친절하게. 햇빛인데 뉘어서 말려라. 요거는요? 그늘에 뉘어서 말려라. 이런 거 한번 외울 필요 있나요? 그림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한 세탁물 막 꼬랑내 나는 양말 같은 거요. 붕산수에 담궜다가 안 헹구고 탈수하면 냄새가 없어진대요. 헹구지 않고가 중요하겠죠? 특이하니까. 삶을 때 뚜껑 열고 삶아요? 닫고 삶아요? 닫고 삶아요. 왜? 천 이상이에요.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의복 보관할 때 방충제를요 위쪽 구석에 놓는데요. 방충제를 요 위쪽 구석에 왜? 이게 방충제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위에다 놔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이거 아닙니까?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외출을 준비한다. 병원에 갈 건지 은행에 갈 건지 그것에 맞는 외출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증은 필요한지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필요한 준비물이나 개인 소지품을 점검합니다.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돼요. 계단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이동합니다.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주고요.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해요.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 이 문은요, 이 막대형이 좋대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 아파트 집 리모델링 할 일이 있었어요. 원래 동그란 손잡이였는데 이렇게 막대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막대형이 좋다. 뭔가 이렇게 잡을 때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거실은 문턱을 없앤다.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환기.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하는 게 좋다. 한 번에 최소 10분에서 30분. 한 2시간 간격으로 10분씩 하면 되겠네요. 자연 채광은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햇빛을 쬐면은 뭐 질병이 없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에서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을 사실 뭐 락스나 뭐 화장실 청결제 있잖아요. 근데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으래요. 이게 잘 닦이려나요? 식초 냄새 엄청 난다고 하던데요. 쓰레기 관리 당일날 치운다. 물품을 정리정돈할 때 대상자 가족의 동의를 얻거나 뭐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요양보호사 임의로 하지는 않는다.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4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의사소통은 왜 필요할까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대화가 되면은요, 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할 수가 있어요. 타 전문직 누가 있죠? 방문 간호조무사, 뭐 간호사, 시설장, 사회복지사.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 높은 목소리 안 좋다는 거, 적절한 미소,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같은 눈높이 좋다는 거죠. 경청,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요.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게 그 듣는 걸 방해합니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하면 안 되겠죠. 공감, 느낀 바를 전달합니다. 너무 오버하지 않고요. 아, 그러셨군요. 결국은 그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돼요.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아, 남편하고 이혼할까? 정말 안 맞아. 너무 짜증난다. 진짜 애들이 다 키워놓고 가야 되나 봐. 그러면 그래 언니 이혼해. 응? 형부 내가 봐도 아니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둘은 이혼 안 하거든요. 결국은 이 본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언니가 형부랑 안 맞아서 속상했겠다. 그냥 마음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진짜 그렇게까지 싫으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관계만 좀 안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공감은요, 너무 공감하면 내 마음만 힘듭니다. 아, 그랬구나.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만 생각해 줘야 돼요.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군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
아우, 내가 이래서 기분이 좀 그랬어요. 조바심이 났어요. 걱정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쵸?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까 제가 일을 못해서 좀 힘들어요. 업무 시간에 해주세요. 아, 계속 그렇게 부탁하시면은 제가 좀 지장이 생길까봐 좀 걱정돼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두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안 하시니까 건강이 걱정돼요. 젖은 옷을 안 갈아입으시니까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이거죠. 항상 주어가 I, 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좋은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저는 야, 너 때문에 진짜 기분 나쁘더라? 이렇게 얘기가 자꾸 돼요. 이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맨날 백날 설명을 드리면서도 자기가 그래갖고 내가 좀 속이 상했었어. 이 말이 죽어도 안 나오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리죠? 정면에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눈짓으로 신호 주고요. 입을 크게 벌려요. 바디 랭귀지를 써야겠죠. 반복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해주고요.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대상자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돼요. 말하기 전에 잡으면은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누가 내 몸을 먼저 딱 잡았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팔 좀 잡을게요 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어장애. 평소에 멀쩡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뇌졸중이 왔어요. 언어장애 맞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림판 이용해서 말하는 게 좋다.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하는 게 좋겠죠. 조금 뭐 하면은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우쭈쭈 자존감을 올려줘야 돼요. 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잘하다가 내일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하락하고 살맛이 안 나겠어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우쭈쭈 해줘야, 칭찬을 해줘야, 긍정적인 공감을 해줘야, 그래도 어떻게 좀 더 내가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판단력, 이해력이 장애라면은요,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합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가뜩이나 주의력 결핍인데 밖에 막 경찰차 119 삐뽀 경찰차 띠용띠용 오고 막 시끄럽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 이러면은 주의력이 얼마나 더 결핍되겠어요.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것에는 그나마 집중을 한다는 거. 진압력 장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인식시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핫팩 붙일까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는요.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아드님이 있네요.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가족 사진을 보고 여기 귀여보님이 있네요. 이렇게요. 이거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간히 나오니까 이것만 보고 올게요. 회사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음악회, 전시회, 사교 오락 활동이죠. 영화, 연극, 뮤지컬, 사교 오락 활동이에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책 읽어요. 저 독서예요. 저 그림 그려요. 이건 뭐예요? 자기계발이에요. 자기계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너 뭐하니? 나 지금 식물 가꾸잖아. 무슨 식물을 가꿔? 텃밭에다가 고추랑 상추 좀 심었어, 얘. 너 소일 활동하고 있구나. 취미 요양보. 이 파트에서 9문제나 출제되고 있어요. 취미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규칙적인 생활은 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대상자가 오늘은 10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문제가 생겼나?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대상자 스스로 하게 해서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한다. 해오던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은 못합니다. 이게 꼭 치매 대상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가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운전을 진짜 한창 하다가 차를 없애고 몇 년을 운전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간간히 그냥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다시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초반에 사고를 2번이나 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났었는데 몇 년을 안 하다가 하니까요. 신호 바뀌는데 갑자기 차선 변경하다가 앞차 들이받은 적도 있고요. 주차하다가 정체되어 있는 차 살짝 긁은 적도 있어요. 잔존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던 거,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못해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막 사고가 나서 폐차시켜버릴까? 나 진짜 운전하지 말까? 했다가 지금 운전하려면 앞으로 죽는 날까지 못하겠구나. 왜? 잔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운전을 하니까 감이 되살아나서 이제는 또 잘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 중요하죠? 상황에 맞는 요양 보호를 합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요, 좀 이따 먹여야 되겠죠. 목욕 안 한다고 해도요, 좀 이따 시킵니다. 옷 안 갈아입는다고 하면은요, 목욕할 때 시키죠. 하지만 양치 안 한다고 해도 양치는 바로 시켜야 돼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지 일관된 요양보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또 저희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살던 단독주택을 이제 엄마가 이제 치매에 조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 좀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집을 팔고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상태가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셨어요. 동네도 바꿨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셔가지고서는 환경을 바꾸는 게 치매 대상자한테는 정말 쥐약이라는 거 실감했습니다.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기본 원칙.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계속 밥 달라고 하면은요, 큰 밥그릇에 한 번 주는 것보다 조그만 종지에다가 이렇게 여러 번 주면은 양은 똑같지만은 많이 먹은 것 같은 포만감을 준다는 거예요. 사발을 사용합니다. 뭐보다? 접시보다. 접시는 이거 무슨 강아지 고양이 밥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푸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뭔가 사발을 사용한다는 거죠. 색깔이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입맛을 돋군다. 살이 자주 걸리면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걸쭉한 액체 음식이 좋아요. 유동식은 더 힘들다는 거, 사례가 잘 걸린다는 거.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면은요, 뭐가 의치가 느슨한지,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에 문제가 있는지, 약의 부작용인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는 법도 잊어버려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씹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입으로 밥을 못 먹고 콧줄 꼽는 거예요. 의치가 식도로 넘어가거나 막힐 수 있으므로 의치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입을 앙 다물고 있어도 수시로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씹는 행위를 잊어버렸어. 갈아서 제공한다. 근데 보통 요양원을 가게 되면은 갈아서 누가 입으로 먹입니까? 그냥 다 콧줄 꼽죠. 힘드니까요. 사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야 돼요. 다 세팅을 해놓고 앉혀놔야 됩니다. 하나하나 갖다 주다가 뒤일 수도 있고요. 가시가 목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식탁에 앉으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생선 가시나 뼈를 미리 제거한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습니다. 그래야 옷을 안 버린 거예요. 뭐보다 뭐가 좋다?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앞치마가 좋다. 사발이 좋다.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해서 내가 밥 먹고 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이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는 식사를 어떻게 도와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식탁보를 깔아주는 거예요. TV는 끈다. 밥 먹을 때는요, TV를 끄죠. 하지만 석양증후군이나 화장실을 가서 그런 배변의 소리가 날 때는 TV를 켭니다. 밥 먹을 때는 TV를 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화장실에 가까운 곳에 대상자 방을 배정한다.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입고 벗기 쉽도록요.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면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히고요. 야간에 화장실 가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낙상 많이 되거든요. 이동변기, 침대 옆에다가 이동변기, 이렇게 의자 변기 놓습니다. 배뇨가 곤란하다고 한다면은요,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안 먹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먹일 수 있다. 실금했다고 막 화내거나 비난하나요?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갈아입힙니다. 앞에서 뒤를 이렇게 닦으세요. 시범을 보여서 본인이 스스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요. 제대로 못 닦으면 깨끗이 닦아줘야겠죠. 소변을 볼 때 치골에 상부를 눌러주면 방광이 확실하게 비어진다. 요실금은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한다. 근데 밤에 기저귀 찬 사람은 들추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비교하세요. 변비라면 물을 많이 먹여라. 대상자 목욕 돕기. 목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단순화하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목욕을 거부한다면은요, 위험하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고 중단합니다. 운동실조증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운동실조증, 손해가 망가졌을 때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욕조에서 목욕시키지 샤워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구강 위생 돕기. 부드러운 칫솔 좋죠?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해서 먹어도 괜찮게 합니다. 의치는요,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6, 7시간은 제거한다. 잘 때 빼고 잡니다. 찬물에 담그죠. 양치물을 뱉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숟가락을 입안에 집어넣거나 칫솔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말을 시키면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뱉어내게 합니다. 좀 충격적인 방법이죠? 양치물을 뱉지 않는다. 삼키지 않으면 다행이죠. 입을 이렇게 살짝 벌려서
강제로 뱉어내게 하는 느낌입니다. 양치질을 거부해도 시킵니다. 어떻게? 물치약이나 생리식염수, 이건 소금물 아닙니까? 거즈에 감은 서랍자, 거즈에다가 적셔가지고 이 서랍자를 합니다. 손가락을 하면은 칵 깨물면 손가락 잘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치아와 입안을 닦는다. 이가 없으면요, 차를 마시게 합니다. 옷 입는 방법. 장식이 없는 옷, 심플한 옷이 좋아요. 입고 벗기 편한 옷이 좋죠. 순서대로 못 입으면 속옷부터 정리해 두고요.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는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히죠.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막 입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계절에 맞는 옷을 줘야겠죠. 앞뒤가 바뀌어도 괜찮은 옷 입히는 게 좋죠. 침대 상자 운동은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며 운동량을 점차 늘린다. 걷는 거 무리 없죠.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줍니다. 혼란을 방지해요. 항상 익숙한 게 좋은 것은 치매 대상자예요. 치매 대상자 아니어도 여러분 막 새로운 거 좋아하세요? 노인은 뭐라 그랬어요?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노인의 경직성이죠. 근데 저 약간 이렇습니다. 저도 음식점도 가던데 어느 정도 그 맛이 좀 보장된 곳, 별 4개 이상인 곳에 가고 싶지 새로운 곳 들어서 그렇게 맛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약간 좀 입맛이 또 까다로워서 맛없으면 안 먹어요. 배고파도. 그래서 저는 조금 익숙한 것이 좋아요. 가던 걸 좋아하고요. 새로운 사람보다는 만나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 상태에서 하는 운동, 앉아서 맨날 하는 것보다요. 서서 걷거나 산책하거나 돌아다니거나.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서서 하는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과거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몰라가지고 엄마가 이제 집에서 막 운동을 제가 안 시켰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서서 뭐 마당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좀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 치매 오셨다 또는 이제 연세 드셨다 하면은요 서서 하는 운동이 중요하다. 다리에 이제 근육도 안 쓰면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걷는 게 좋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아요. 막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이 더 편하다. 환경이 단순한 게 좋다. 위험한 물건은 아예 치매 대상자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어디에? 난간, 출입구, 난로, 위험한 곳에는요. 장기 기억 속에 빨간색은 뜨거운 거란 거를 알고 있어요. 빨간색 붙여도 된다. 유리창에다 막 부닥쳐요. 그림을 붙이거나 뭔가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창문이 안전하게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안에서 잠궈버리면 못 들어가니까요. 열쇠를 갖고 있던지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이 공간이 있으면 요 사이로 빠지니까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왜 문제행동이 생겨요? 치매로 인해서 판단력 장애가 오고요. 기억력이 없어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니까 불안하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관심을 얻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된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인지시키는데 우리 산책 갈까요? 좋아하는 노래 들을까요? 이렇게 주의를 좀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오렌지 먹을까? 이런 거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은요. 아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가씨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저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온 요양보호사 기호보예요. 엄마, 나야.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사랑해? 물었어요. 그럼 사랑하지. 뭘 물어? 이렇게 확답을 주면은 안심을 할 텐데. 그걸 몰라서 묻냐? 그런 건 왜 묻는데?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불안하기 때문이다. 뭔가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반복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짓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빠랑 내가 아는 척 같다고 했잖아. 우리가 도둑이야?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대처를 했었거든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강의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 저희 무지했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빨래 개기, 나물 다듬기, 콩 고르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근데 사실 요양보호사로 우리가 돈 받고 일을 나가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대로 하지만요. 사실 부모님한테 시간을 써서 엄마 이거 그림 좀 그려봐. 또는 뭐 색칠 좀 해봐 하면서 이렇게 교육도 안 시키고요. 엄마 뭐 같이 나물 다듬을래? 뭐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거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맨날 이랬어요. 엄마가 설거지 하려고 하면 아빠가 어차피 지저분하게 하니까 하지 마 이랬어요. 이게 퐁퐁에다가 이렇게 수세미에다 퐁퐁을 해가지고 닦아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모르셔서 막 물로 손으로 닦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2번, 3번 하더라도 그거라도 하게 냅뒀어야 되는데 아빠가 하지마. 그렇게 하면 우리가 2번, 3번 해야 되니까 하지마. 그래서 결론은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제가 너무 몰랐어가지고서는 그랬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치매, 음식 관련 문제 행동. 음식 관련 문제 행동이 왜 나타날까요? 과식하거나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어서요. 밥 먹은 걸 잊었을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먹는 거예요. 저도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배가 고픈 게 아닌데 입이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게 아닌데 먹으려고 하는 거 이식 증상이에요. 다를리, 식, 다른 것을 먹는다. 밥 계속 달라고 하면은요.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방금 드셨는데 뭔 소리예요? 이러면은요. 대상자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 한다고 했죠. 내가 또 스스로 자기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거나 뭔가 뭐라고 하면 굉장히 위축되나 보더라고요. 계속 밥 달라고 하면은요. 밥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고요. 달력에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표시하고요. 계속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면은 빨리 보고해야겠죠. 내 선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과식할 때는요. 그 그릇의 크기를 작은 걸로 조절해서 먹인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안 주려고 해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좋아하는 물건과 교환한다. 이상한 비누를 먹고 있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이거 사과를 드실래요? 꽃감 드실래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수면 장애,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2, 3일 동안 잠을 안 자다가 또 2, 3일 후에 계속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잠을 좀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어요. 낮에 좀 야외 활동, 산책도 해야 밤에 졸리겠죠? 낮잠 안 자는 게 밤잠을 자는 지름길이에요. 낮에 졸고 있다고 하면은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거나 밖에 산책을 나갔다 옵니다. 야외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이 잘 오니까요.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하려고 하면은요,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요. 카페인은 피하는 게 좋겠죠.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또는 뭐 바지에 똥오줌을 지졌는지 본다. 회원부가 아픈지 본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라는 거죠. 최근에 입수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또는 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죠. 치매 배회.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 요즘에 안내 문자 오늘도 왔었습니다. 뭐 청량리 73세 빨간 티 추리닝 바지 이런 거 오잖아요. 거의 다 치매 환자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종되는 거예요. 배회. 일단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배회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뭔가 뭐 배가 고프거나 똥오줌이 매린데 자기의 욕구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면은요, 화장실 데리고 가야겠죠. 화장실 갈까요? 대변 볼까요? 소변 볼까요? 물어봅니다. 친숙한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사실 요양원에 가면은 친숙한 사람이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결국 친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면회가 되는 경우는 가는데 또 비대면일 때는 영상통화 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배회 코스를 집 안에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집 안에서 배회하게 합니다. 근데 집 안에 배회 코스 만들 수 있는 뭐 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방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바닥에 여기를 차라리 걷는다 이거죠. 함께 산책한다. 차라리 손잡고 함께 산책하는 게 낫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 실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 그 이름표 있어요. 그 경찰서에 신고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해줘야 됩니다. 뭐 팔찌, 목걸이 이런 거요. 자녀들 전화번호. 의심, 망상, 환각시에 돕는 법. 망상은요.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도둑망상, 네가 훔쳐갔지, 이거 진짜 가장 심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솔직히 가족의 얘기를 했을 때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뭐 계속 바람을 폈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거나. 그래서 무조건 가족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친미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게 좋아요. 부정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건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또 잊어버렸어? 어떤 숙제해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같이 찾아볼까? 그리고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귓속말 하면은요,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귓속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요. 망상이 심하다고 하면은요, 안심시켜주고 보고합니다.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요, 막 뛰어들어와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요 이러면서 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갔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심하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어주고 안심시켜준다. 사랑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하는 짓이 밉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줘야지 낫는다는 거. 윽박 지르고 왜 그래 도대체? 화내고 이러면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 독을 넣었어. 안 먹어. 그러면은 내가 먼저 먹어볼게.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낮에 사온 사과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뭐 이렇게요.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 8시에요. 아침 먹을까요? 점심이에요. 산책할까요? 치매 파괴적인 행동.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파괴적으로 행동합니다. 좀 나쁘게 때가 있어요.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언젠가 본인 에너지가 소모되면은요, 파괴적 행동 중지하고 말 잘 안 합니다. 이 파괴적인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그랬어? 상기시키지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같이 그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내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 주지 않고요. 조용한 장소에 데리고 가서 조금 쉬게 합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좋아하는 드라마 볼까요? 좋아하는 TV 프로 볼까요? 이렇게요. 충분히 이해하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쭈쭈 우쭈쭈 내 편이다.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죠. 특정 노인을 마주치면 욕하고 화낸다고 하면요, 마주치지 않게 하는 회피요법이 가장 중요해요. 마주치지 않게 한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난폭한 발작을 막 하지 않는 한은 신체적으로 구속하지 마세요. 석양 증후군. 석양이 질 때 밤만 되면 이상 행동을 합니다. 저녁 8, 9시만 되면은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함께 있어줘야 돼요. 뭔가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고 해야 밤에 잠을 잘 자죠. 따뜻한 음료를 주거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을 제공합니다. 좋아하는 애완동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제가 싱싱이와 코코를 키우는데요. 싱싱이가 이제 3월이 되면 6살, 코코가 5살이 돼요. 수명이 15년이라고 하잖아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10년 후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나중에 이제 치매가 걸렸어요. 저는 뭐, 치매 걸리면은 이제 소리 없이 사라지긴 할 건데, 함께 있어줄 이제 애완동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싱싱이, 우리 코코코. 익숙한 소리, 좋아하는 일, 익숙한 노래 질러준다. 이제 항상 좋아하는 거, 익숙한 것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이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다고 하면은 뭔가 불편한가 하고 살펴보는 거고요. 요양보살 성추행이에요.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단호한 말을 사용해서 제지한다. 도대체 단호한 말이 사실 뭘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제 머리에서는 단호한 말이 안 떠올라요.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 가져갈 거예요. 이게 단호한 말인가요? 제 마음에는 솔직히 흡족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뭐 문제나 예시를 봐도 그냥 다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뭐 좋은 방법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좋아하는 거 가져갈 거예요. 경고합니다. 이것도 조금 그런 게,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를 꼭 가져간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대상자의 요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막연하게 질문하면 안 돼요. 오늘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도 사실 결정장애 있어서 뭐 먹고 싶은지 몰라요. 차라리 비빔국수 드실래요? 잔치국수 드실래요? 이렇게 옵션을 단순하게, 비빔국수, 이렇게 뭐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하는 게 좋다는 거. 쉬운 단어, 짧은 문장을 사용하죠.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게 좋아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 마주보고 말합니다.
항상 본인이 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굴 마주보고 또박또박 좀 존중해주는 게 중요해요.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대요. 단기 기억은 없지만 장기 기억력은 있으니까요.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한다. 또 저희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난 과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전 정말 그게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치매 대상자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하니까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노인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땐 그랬었지. 정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너무 심해서 듣기 싫거든요? 하지만 이게 치매 대상자에게는 더 좋다는 거죠.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초기에는 주제가 바뀌고요. 뭔가 이렇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중기 때는 이름이 너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명칭 실어증이 생겨서 이름표를 부착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죠. 냉장고, TV 이런 거 애기들 한글 가르칠 때 엄마는 자식한테 이렇게 다 붙이는데 책상 이렇게요.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치매 말기에는요, 무언증, 말이 없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말기가 돼서 막 넘어지시고 고관절도 다치시고 이러면서 무언증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상태가 나빠진 거겠죠. 시선 맞추기 어려움이 있다. 시선은 또 맞춰질 수도 있는데 더 나빠지면 어려워지겠죠.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알아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항상 귀여보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요, 멀리서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자기 이름을 이제 귀에 익숙했기 때문에 치매가 걸려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자기인 줄 알 것 같아요. 인지 자극 훈련.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은 청각적 자극을 주죠. 진압력까지 자극한다. 마지막 파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응급처치 돕는 방법. 요거 뭐죠? 하임리히법이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갑자기 기침하면서 괴로운 표정, 숨이 막힌다는 거죠. 큰 기침을 시켜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거나 대상자 뒤로 가요. 그래서 요 부분.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 아니겠어요?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또 후상방 어디예요? 귀를 후상방으로 올리고 귀약을 넣는다는 거. 경련식, 경련하면은 중요한 거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는 기도확보를 할 때는 턱만 들어 올리죠? 경련은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왜? 거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가 막히니까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둡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위험한 물건을 치워라. 공간을 확보해라. 응급처치에서요, 손상 입힌 화학약품, 음식, 구토물 등을 병원에 함께 가져간다. 만약에 자살 시도했어요. 독극물, 수면제, 이거 들고 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구토시켜도 되고 어떤 거는 위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토사물이라도 들고 가라 이겁니다. 화상, 2도 화상이 수포가 형성되는 겁니다. 화상은요, 디자마자 찬물에 담그는 게 최고예요. 15분 이상 담근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 다음에 병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장신구를 빼야 돼요. 이게 붓고 나면은 안 빠지거든요. 그때는 전기톱으로 자르기도 힘들어요.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뺀다. 다친 부위, 골절 부위, 화상 부위는 장신구를 빨리 빼는 게 중요합니다. 골절 시 움직이지 않는다. 부목을 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장신구를 제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냉찜질해야 되죠. 삐고 났을 때는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4번째 손가락 인대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만 냉찜질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2, 3일 됐을 때까지 제가 이때부터는 막 그 파라핀 칠하고 이랬더니 이 붓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의 상태를 보고 초반 3일까지는 계속 냉찜질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루만 냉찜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붓기가 거의 한 달을 갔어요. 출혈 시 심장보다 이 다친 부위를 높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가 덜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멸군 거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을 한다. 직접 압박, 그 부위를 눌러주는 게 최고예요. 철 좀 들어라 이씨. 첫 문제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비타민C랑 먹어라.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고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자몽 주스랑 고혈압약, 지혈증약 먹으면 안 된다. 분할성이 있는 약은 쪼개서 먹을 수 있지만 분할성이 없는데 쪼개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장용 코팅제, 코팅 등 약은요,
분할하지 말아라. 이 코팅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코팅된 상태로 들어가서 약발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고혈압약 같은 거 임의로 쪼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내내 고혈압약 하루에 한 번 먹잖아요. 24시간 내내 균일한 농도로 녹아야 되는데 반 잘라서 먹는 순간 갑자기 그냥 초반에 혈압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약은 임의로 잘라 먹는 게 아닙니다. 약이 너무 커가지고 대상자가 못 삼켜, 엄마가 못 삼켜. 그러면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약으로 변경하든지 안 되면은 의사가 이거를 뭐 잘라 먹을 수 있는 약이면은 그 약국에서 잘라 달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항상 의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심폐소생술. 심폐 기능이 멈춘 후 4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온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지금 이태원에서 압사사고 났었잖아요. 이게 심폐소생이요 심정지 되고 4분에서 6분 이내 이게 골든타임이 아닙니까? 이 안에 심폐소생술을 못하면 뇌사 빠져요. 뇌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저혈당 왔을 때 뇌가 손상이 됩니다.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실 119 불러도 빨리 와야 10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CPR을 배우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쓰러졌을 때, 대상자가 쓰러졌을 때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분에서 6분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하면은 사실 어렵다는 거죠.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 뇌손상을 초소하기 위해서이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빠가 갑자기요, 뭔가 이렇게, 제가 그때 외식하고 조금 집에 8시인가 들어왔는데,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기운 없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체한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봐. 그래서 제가 막 손 여기 막 누르고 등 쳐주고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눈을 감고 딱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제 실신 같은 거였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다행히 한 5분 정도? 만에 눈을 뜨셨어요. 119 오고 난리 나서 뭐 뇌졸중 전조 검사하고 했는데 결국은 급체를 해가지고서는 체하면 순환이 안 돼서 그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그렇게 의식을 잃더라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별것도 아닌 질병에 의식을 잃는다. 노인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대상자든 부모님이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날요, 제가 아빠 일으키지 않고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못 봤으면요, 그냥 주무시다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한다. 그냥 혼자 그래서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수정 확대 가족. 노인과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보살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같이 사는 게 부모님한테는 좋죠. 자식은 좀 피마르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심폐소생술의 단계 반도가기 인상. 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하는 겁니다. 119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압박하는 게 심이죠. 인공호흡 10초 안에 2번 부는 게 폐를 소생하는 겁니다. 기도 유지는 중간에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태 확인한다. 이 순서 국가고시 나왔죠? 반도가기 인상.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도 맨날 나와요. 반응을 확인하는 거 언어적 자극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로 하는 거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거죠. 가슴 압박은요? 어떻게 하죠? 체중을 실어서 압박합니다.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이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합니다.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손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CPR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다 실습해보셨죠? 1분에 100회에서 120회. 1초에 2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2번 누르면은 1분은 60초니까 120회 되죠? 가슴 아래 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요 중앙을 눌러주는 거예요.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입니다. 이 손의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되고요. 깍지를 껴서 이 아래 손 꿈치를 대고서는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실어서 가슴을 압박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는 거지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로 2번 한다. 이것도 국시 보기에 나왔어요. 패드 부착 위치 맨날 나오죠? 여러분. 조수석에 차 탔어요. 안전벨트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입니다. 우리 눈만 왼쪽, 오른쪽이지 대상자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3,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이든 말이든 맨날 나오잖아요. 그쵸? 오른쪽, 왼쪽. 자동 심장 충격기. 일단 기계는 전원을 켜요. 패드를 오른쪽, 왼쪽에 붙여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모두 물러나세요. 환자에게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막 손발 주무르고 하면은 이 리듬이 분석되잖아요. 대상자 혼자만의 심장이 분석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죠? 옛날에는 제세동기라고 했어요. 심폐소생술 중간중간에 계속합니다. 리듬 분석할 때만 손을 닿지 않고요. 나머지는 계속 심폐소생술하고 기계 돌리고 심폐소생술하고 심장 충격기 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걸 뭐라 그래요?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또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만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한다. 119 와서 인수인계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릴게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